네, 첫 번째 순서는 주도 섹터 공략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한 궁금증 지금부터 해결해 볼 텐데요. 오늘은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시장이 전반적으로 양지수는 좀 온도차를 나타내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죠. 좀 한산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흘 연속으로 아무래도 코스피가 올라가다 보니까 차익 매물도 좀 출회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관세 우려에 대한 부분이 일정 부분 완화가 됐고 무엇보다 국채 수익률 약세라는 그 큰 흐름에서 봤을 때는 네네. 지금의 상승 기조가 유지된다라고 봐도 네네. 괜찮을까요? 일단 가장 큰 거는 국채 수익률 상승이 약간 둔화됐다는 예. 거기에 두 가지가 다 녹아들어 있죠. 무역 전쟁이라고 하는 관세 정쟁이 조금 소강 상태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 네. 그 다음에 이번에 베센트 재무장관이 얘기했습니다만은 미국의 국채 발행을 늘리지 않겠다 4월까지는 그 다음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일단 기대 좀 우려를 좀 낮아주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일단 좀 편안해지는 거죠. 그 편안해지는 것이 어떤 sek터냐? 성장주. 성장주라면 AI주, 그다음에 바이오주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주식들 중심으로 어제 그저께 많이 올랐고 예.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아무래도 오늘 밤에 나오는 고용 데이터가 중요하죠. 지난달에 비농업 고용자 수수가 무려 25만 명 나서 깜짝 놀랐는데 그게 좀 수그러들어야 되거든요. 그거까지 확인되고 싶어하는 심정이 있다 보니까 단기 속등한 빠르게 올라간 종목을 중심으로 이익실현 나오고 물론 실적이 워낙 좋은 거는 뭐 방산 종목 중에서 현대로템차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그 타이밍적으로는 좀 쉴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그나마 고무적인 거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좀 매기가 좀 긍정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측면이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이슈가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 지지를 하고 있다 장을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그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고 나서 최근에 좋은 뉴스들이 좀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도체 투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 최근에 가성비 딥시크가 등장하면서 사실 그 충격을 좀 고스란히 받기도 했었어요. 하드웨어 쪽에서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테크 쪽의 투자가 지속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HBM의 수요는 여전히 건재하다라는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됐습니다. 현재 반도체 산업의 환경에서 봤을 때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발빠르게 뭔가 전략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네. 어느 쪽이 더 유리하다라고 보세요? 그거를 얘기하기 전에 딥시크가 가리키는 방향부터 말씀을 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딥시크가 방향한 거는 저비용으로도 뭔가 웬만한 성능을 낼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준 거거든요. 네. 앞으로도 딥시크만이 뭐 이렇게 잘 나갈 거냐 이건 아니고 딥시크를 보여줬기 때문에 미국의 빅테크 업체들이나 다른 그 AI를 활용하거나 또 만들려는 모델을 만들려는 사람들이 네. 조금 더 이제 비용적 효율적인 측면에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죠? 고성능 위주로의 기본적인 AI 발전 궤도는 있습니다만은 그거하고 고성능 AI하고 좀 상대적으로 가성비가 있는 AI하고의 양극화 두 개 다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좀 보여줬다는 측면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비용의 모델이 개발이 가능하고 이 양 시장이 둘 다 발전하는데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오픈소스 AI 모델을 자기나 다 만들지 말고 사가지고 와가지고 거기다 자기가 파인 튠 해가지고 AI 서비스를 빠르게 공급하는 B2B 소프트웨어 주식이 좋겠죠. 오늘은 이익 실현 되고 있습니다만 더존 비즈온 같은 경우도 한국도 그런 거고 미국 같은 경우도 그런 소프트웨어 주식은 고공행진을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걱정되는 게 초반에 걱정됐다는 게 관세 있음 말고는 삼성 하이닉스의 HBM 수요가 어떻게 좀 주느냐 예. 그런 거였는데 그거는 그렇고 안 그렇고 두 개 다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삼성과 하이닉스를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네. 준비한 표를 한번 보시면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딥시크가 아까 뭐라 그랬죠? 가성비. 그럼 그 전보다는 좀 모델을 경량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볼까요? 그럼 그렇게 되면은 온 디바이스 AI가 촉진되겠죠. 휴대폰에 가볍게 들어가는 게 촉진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온 디바이스 AI라는 것은 스마트폰이 대변된 거니까 스마트폰 업체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온 디바이스 AI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엄청난 고성능보다는 조금 덜 고성능적인 D램도 의미 있게 쓸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삼성이 하이닉스보다 다소 좀 오히려 더 유리한 거 아니야 이런 그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는 예. 겁니다. 문제는 이거는 속도이죠. 이것이 그렇게 빠를 것이냐. 그리고 삼성이 상대적으로 이런 쪽에 익스포저가 조금 더 있다 보니까 그런 건데 그렇다고 하이닉스나 다른 업체들이 절대적으로 문제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삼성에 대해서 휴대폰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프로덕트 로드 좀 범위가 넓다 보니까는
엔비디아형 HBM 말고 나머지 것들은 탄탄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관심을 가질 때가 됐을 수도 있어요. 주가가 안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유리하다는 얘기가 되고 반면에 두 번째 질문. 그러면 고성능 HBM 수요, 데이터 센터, 하이 퍼포먼스 어떻게 되는 거야 하는데 우리가 AI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게 있고 그다음에 학습도 미리 학습시키는 프리 트레이닝이 있고 포스트 트레이닝 학습되고 나서 그걸 강화하는 학습이 있고 근데 다 되고 나서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는 추론을 해야 되는데 추론할 때는 생각을 많이 한다. 연산을 많이 한다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 어떤 애널리스트가 얘기했는데 한국에 가장 잘 나가는 한국에 가장 우수한 프로야구 선수가 누구예요? 물어보면 박찬호예요. 누구예요? 이렇게 단답형 얘기하는 게 아니고 논리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현역 은퇴한 사람 어디예요? 다 포함해요? 네. 타자예요? 투수예요? 그 다음에 기준은 타율이에요? 안타예요? 뭐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 단계별로 그 스텝을 밟으면서 체인이 있듯이 체인 오브 토트 개념으로 들어가거든요. COT. 그런 것이 스케일링에 의해서 연산을 더 많이 시켜요. 그럼 오히려 그전보다도 학습보다도 추론 단계에 들어가면서 생각의 체인이 늘어지면서 연산이 더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성능은 계속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체인 오브 토트를 중심으로 한 스케일링, 추론 데이터가 늘어나는 걸 감안을 하면은 여전히 엔비디아를 포함한 고성능이 필요하다는 거 하면은 하이닉스가 증명이 됐기 때문에 하이닉스 성장도 여전히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고성능과 가성비가 둘 다 견주면서 성장한다 그러면 어디가 이길지 모르는데 하이닉스가 삼성이 많이 빠졌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입장에서 새롭게 들어간다면 삼성이냐 하이닉스냐 했을 때 그 균형을 여태까지 하이닉스를 195라 했다면 아마도 하이닉스 한 70, 삼성전자 30 정도의 균형을 맞는 어느 포트폴리오 전략이 필요한 시점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반도체 사이클이 너무 빨리 올라가거나 너무 빨리 내려가면은 탄탄하다라고 볼 수 있는 삼성전자가 더 유리할 수도 있고요. 지금 적절하게 움직인다면 여전히 하이닉스가 유리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인데 핵심은 둘 다 마켓이 있는데 삼성전자에 대한 어텐션이 조금 생길 때가 됐고 최근에 나온 유리기판에 대한 얘기도 어차피 근본적으로 그 하이엔드 쪽도 패키지를 발전시켜야 되는데 열이 문제인데 열의 근본적인 해결은 유리기판이다라는 생각을 갖다 보니까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는 뭐 기판 디스플레이부터 다 갖고 있잖아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조금 관심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점이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투톱에 관련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슈를 함께 좀 언급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이제는 확실히 포트 비중에 있어서도 SK 하이닉스 70 그리고 삼성전자 30으로 좀 우리가 꾸려갈 수 있다라는 부분도 짚어주셨습니다. 앞서 말씀하시면서 그 스케일링 법칙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신 것 같은데 젠슨왕 CEO가 이 CES에서 언급했던 스케일링 법칙 이거를 좀 흔드는 건 아닐까라는 우려도 좀 나오거든요. 딥시급발 충격에 대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게 프리 트레이닝, 포스트 트레이닝 그다음에 스케일링 법칙에서 추론 데이터가 많이 들어가면은 기본적으로 하이엔드 계속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핵심은 또 하나 뭐냐면은 그러면은 만약에 그 GPU 말고도 그걸 ASIC이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인데 ASIC이 GPU를 대체하는 게 아니고 보완이라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이건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니까 GPU가 100이면은 ASIC이 다시 100이 되는 게 아니고 ASIC은 그 일정한 부분 5였는데 이게 10, 15 정도 이렇게 된다는 측면의 전제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또 하나 엔비디아의 강점은 뭐냐면은 이렇게 추론 체인 오브 토트가 되면은 그 데이터 이동할 때에 GPU 간에 링크가 필요한데 그 링크 기술이 얘네가 또 갖고 있는 거거든요. 쿠다 말고. 그것이 NVLink라는 건데 이거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면은 결국은 엔비디아의 어떤 생태계 안에서 머물 수밖에 없는 그것이 추론 형태의 스케일링에서도 여전히 필요하다.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물론 경량한 모델에 있어가지고의 어떤 좀 시장에 어느 정도의 그 좀 로스가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쪽에서 보완되기 때문에 무너지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개념을 간다면은 아마 PER 25배, 30배 정도에서는 버텨질 수 있다라는 거고 그것이 가격이 115불에서 한 120, 130불 정도니까 요게 엔비디아 실적 나오는 시점까지 버틴다면은 생각이 좀 바뀌어서 긍정적으로 바뀔 수도 있죠. 요건 조금 더 2, 3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의 실적도 지켜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듣다가 봐도 이제 생각해 보니까 결국에는 AI 반도체에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공식은 흔들림이 없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 딥시크 여파에도 불구하고 AI 반도체에 대한 투자는 계속 늘어난다라고 봐도 될까요? 결론적으로는 AI를 활용하고 그거를 사업을 하려는 빅테크 업체들이 캐펙스가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근데 올라오는데 성장률은 둔화될 수밖에 없는데 멈추는 시점이라든지 멈추기 전에 어떤 새로운 내러티브가 나오냐는 건데
이번 분기 실적 나올 때까지는 그 전에 있는 거니까 바뀜이 없겠죠.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다음 분기 실적, 4월 실적 때 혹시 그 캐펙스 투자에 대한 의미가 바뀌면은 이게 긍정적으로 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계감은 계속 유지됩니다. 여태까지는 아시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 하이닉스 또 뭡니까? 뭐 TSMC, 메타, 알파벳, 뭐 스타게이트까지 이런 걸 다 하면은 3분기까지 내지는 연말까지 올해 실적의 이슈는 전혀 안 될 것 같죠. 물론 얘네들 주식은 이렇게 투자하는데 리턴이 잘 안 나와 그러면은 얼마 전에 마이크로소프트 오늘도 아마존도 그랬고 얼마 전에 구글 어저께도 그렇고 네. 투자 많이 한다 그러는데 주가는 빠지잖아요. 이것도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같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라든지 거기에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주식 입장에서는 투자가 방향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는 예의주시하되 아직은 그렇게 겁먹고 도망갈 상황은 아니다. 딥시크 때문에 계속적으로 아프다.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더 이번 달 말 엔비디아까지 지켜보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입장에서 도망가는 것보다는 지나치게 이젠 조정을 받을 때는 조금 더 적성을 가지는 그런 양면성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도망가지 말고 조정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 시점이다 얘기를 주셨고요. 무엇보다 빅테크주들은 다음 분기 실적도 중요하고 그리고 엔비디아는 이번 실적 발표 주시해보자 거듭 강조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슈되고 있는 부분 앞서 짚어주시기도 했지만 삼성전자 쪽에서는 유리기판에 진출한다고 했고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전력 반도체 쪽에 집중하겠다라고 하는데 네네. 시너지 효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삼성은 확실하죠. 삼성은 삼성 전기하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최종적으로 그 패키지하고 반도체 연결시키는 거고 네. 그다음에 패키징 단에 만드는 거는 이제는 그 삼성 전기가 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거기 관련된 디스플레이 장비 이런 쪽으로는 삼성 디스플레이 하는 거니까 시너지는 그쪽이 확실하고요. 이런 측면에서 하이닉스는 삼성에 좀 유리합니다.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만약에 이게 유리기판이 되면은 여전히 아마도 당분간은 계속적으로 TSMC하고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불리하다기보다는 TSMC의 의존도가 계속적으로 강화되는 게 하이닉스의 포지션이고 삼성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죠. 근데 항상 그랬듯이 삼성 하다가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네. 그 동전의 양면성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쪽으로 보면은 모든 걸 갖춰서 시작한다는 측면에서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유리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것도 주가가 어느 레벨에 달라요. 삼성전자 주가가 68,000원일 때하고 5만 원일 때하고 다르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하이닉스가 16만 원 할 때하고 20만 원 넘어갈 때는 다른 거죠. 하이닉스는 바닥에 좀 올라왔잖아요. 삼성은 계속 내려갔고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는 똑같은 상황이라도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의 포인트를 어디에 두느냐는 것은 시점이 좀 달라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질문까지 좀 답변을 받아봤습니다. 오늘도 반도체 관련해서 최근에 이슈들까지 엮어서 자세하게 질문 드려봤고요. 지금까지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